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 이렇게 오는데 먼 길 이렇게 와주시고 그러나 어른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 나의 돈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이 뭐 인생에서 전부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물질 같은 것이 특히나 그런 돈들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다가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강좌가 유익하기를 항상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를 준비를 하고 또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경제라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각인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좀 가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시중에 휘둘려요. 카더라 뉴스에 또 주변에 또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일정 네트워크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항상 내가 어딘가에 견주어 볼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흔들렸다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본으로 따지면 제가 예전에 이제 입주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한 적이 한 13장, 14장 정도 되는 PPT를,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오늘 이 뉴스에, 이번 주에 이 뉴스에는 그 스토리텔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가 귀담아 봐야만 하는가, 대부분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녀분들이 방학을 하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좀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다. 야, 그리고 뭐 안 간다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 오늘 엄마 따라가는 거 10만 원 줄게. 그럼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온다? 그럼 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꼭 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답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올렸었는데, LG화학이 분산을 하게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이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완전히 부들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 너무 많이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적에 제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대마불사다.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강좌의 주제적인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마불사다.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냐, 아까 그 얘기를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뭐 8,400만 원, 8,800만 원을 가면서 그리고 또 NFT, 정말 어떻게 보면 기준 없는 NFT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NFT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죠. 몇백 배씩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어떤 기준 없는, 예를 들자면 모나리자 그림을 한 NFT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기준 없는 황당한 그런 것들이 우리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저 부분도 말입니다. 저게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상당 수량을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게 사실은 어떤 구체화된 근거, 어떤 자산의 운영 이런 부분이 사실 없는, 그냥 단순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래 가치에 대한, 미래 어떤 활동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새벽에 드디어 미국 증권거래소는 SEC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SEC에서
리플이라는 거 아시죠? 리플은 다 아셔요. 근데 이 리플이라는 게 제가 뭐 여기 김 대표님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봉장 잘 듣고 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요. 제가 이 아파트에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평생을 국립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거지돼.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래 됐을까요? 주식으로 끝나고 근데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자니 이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 화병인데 그래 화병이 보통 생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죠. 당뇨는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이 필수로 따라요. 당뇨 고혈압은 어떤 질병이냐? 피가 끓으면 생기는 질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순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부순, 내분비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가 끓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너무 뜨거워 열정적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의 자수성가한 사업가, 기업가들 87%가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 당뇨고혈압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해봤더니 그러면 당뇨고혈압은 무슨 병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될 병이에요? 부자가 될 병이에요? 부자가 될 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며느리나 그리고 여러분들 사위를 볼 적이야. 그러면 상대 어르신이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 사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암보다 100번 낫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있잖아요. 말끔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끔한 사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있는데요. 당뇨도 없어, 고혈압도 없고, 암도 없고, 아주 무병장수해. 이 사람이 부자일 확률 제로. 인생 공부하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 육신에도 나타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최적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 삶에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활용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 리플이라는 것이 마침내 승소를 했습니다. 비증권 거래소로부터 증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증권이 아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증권이다, 증권이 아니다. 그럼 증권이 어떻게 돼요? 뭐 내야 돼요? 그렇지, 세금을 내야 되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자 그렇게 판매를 했어. 그럼 그 판매되는 그 모든 금액들에 대해서 다 세금을 부과를 한다고. 근데 리플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게 아니야. 이더도 아니다라고 판명을 하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 금액이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에 딱 휘말려 무려 30개월 만에 승소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거 이런 거예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금융을 합니다. 투자 이런 날도 보니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만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 어차피 그분이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또 모른다. 워낙 성실히 일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안 그래도 누가 그 얘기 해가지고 다 떨어먹고 난 다음 월급 타는 부분을 가지고 간을 닦아서 계속해서 정리주도 매달 가격도 뭐 밑으로 사고 있다. 잘하셨습니다. 반드시 그걸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될 때가 올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회복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뭐 차트 그러니까 차트는 뭐냐? 가격의 상승 하락의 궤적입니다.
예전에 리언설을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달에 비트코인 2,860만 갔어요. 그렇게 할 때도 리플은 얼마나 갔냐? 그때 소송이 매년 있었거든요. 그때 4,998원인가 5,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건 소송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더블을 갈 적에, 그러니까 더블도 갈 적에 2,860원이 8,800만 원 갈 때 리플은 얼마 간줄 아세요? 2,640에서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인 코인으로 그러니까 저 가상화폐로 전 고점을 뚫지 않은 유일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발언입니다. 남은 전부터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계속 해서 절대로 제가 수도주의했어요. 왜? 이 리플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이 돈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보시면, 돈 주인이 비상장 기업도 이 안에 주주단이 누가 들어와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대 주주 누군지 아세요? 사랑받고 있다. 누굽니까? SBI 저축은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SBI.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7개 펀드 중에 가장 큰 게 SBI 펀드예요. SBI 저축은행이 그 계열사예요. 왜 사자 나와가지고 TV에 사랑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리플의 최대 주주가 일본입니다. 갈링하우스 아니에요. 이게 미국 회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미국 사이 좋아했나 봐요. 좋죠. 절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같은 R위에 그냥 디테일한 얘기 말씀을 드리면 편하게 알아듣시는 말씀이에요. 같은 R 이든 주권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비트코인 당연히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당연히 아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리플이 SEC로부터 이제 승소가 됐다는 이 말은 굉장히 시사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확실히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비트코인은 사목한다. 이게 확정진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리플의 승소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걸 볼 줄 알죠. 제가 유튜브 올리거든요. 비트코인 사목한다. 예번 쓰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역사였습니다. 이게 경제사였습니다. 한 번도 그 제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제 얘기들이 지나고 나면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리플이 얼마 들어갈까요? 이게 전부 좀 들어가죠. 그럼 얼마 간다고요? 이게 5천 들어가요. 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이게 승증권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나면서요. 교통정리가 되셨어요. 전 세계 지금 다들 뭐 가상자산 거래소, 뭐 여기 벡스, 여기는 뭐 하면서 왜 거래소도 지금 해외 거래소도 많아요. 근데 그 해외 거래소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막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에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본 투자해달라고 많이 그런 것들 많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네트워크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판결문이 가져다 주는 시장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걸 볼 때까지. 증권 아니다로 이제 결론이 나요. 그래서 그 증권 아니다라고 결론 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읽어가 드릴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신문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뭐 리풍 승소의 96%까지 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승소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뭐 다툴 여지가 완전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항소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기준은 일단 명확하게 결정이 됐어요. KBS에서 나온 뉴스를 제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2년 넘게 진행되어 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뉴욕 지방법원 토레스 판사는 13일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미국의 연방증권법이 우리나라나 다른 어떤 기타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다 기준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 맞아요. 이건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하고 틀리죠. 주식을 사는 거하고 이 토큰을 사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코인을 사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코인은요,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NFT라는 것을 때 부동산 개발 담보부 NFT 투자 자금으로 그 어떤 사업에다가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이익을 누가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이 다 뭐야? 쉐어해버린다. 그죠? 완전히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들 기관 투자가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 2020년 11월 리플에 대한 리플이 법의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와 채무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이겼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서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장점이었다. SC는 항소를 높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명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 상품인지 그런 결국 투자자의 어떤 그런 책임으로 가는, 그러니까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건 디테일한 부분 큰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세금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 뭘까요? 거의 가상자산이에요. 그죠? 가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도 지금 이제 작년 11월 달에 STO 이 증권법 발의됐고요. 이 증권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NFT도 다 증권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NFT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금융사랑 조인을 해서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이 됐든 보험회사가 됐든 증권회사가 됐든 금융기관을 두고서 이것을 발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걸 증권형 토큰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LG화학 그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랬고, 이것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조건 증권이 아니라 이런 거죠. 소송을 이렇게 해오면 100% 완성을 했다 하는 케이스는 아주 드물어요. 큰 틀에서의 증권이 아닌 것은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처럼 너희가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공모 비슷하게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건 무조건 팔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근본이 그러다 보니까 근본 자체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증권이 아닌 것은 분명히 확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다 주는 시장을 내 겁니다. 소위는 증권이 아니다. 그 주식하고 완전히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이제 기준이 확실히 판결이 나. 그동안 야, 이게 주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주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식 명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가 주식을 삽니다. 그럼 주식을 사면 내가 그걸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을 전자증권을 그러니까 전자주권을 증권감독원에다 맡겨놓고요. 또 예를 들어 내가 12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매년 12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부 폐쇄. 이건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주식시장에 스탁이 있는 그런 모든 시장도 장부 폐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쇄일. 장부 폐쇄일이 뭐냐? 이게 뭐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 회사 주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까요? 그래야 12월 31일 날이 뭐예요? 결산일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연말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7일 아니면 28일 날 자기 종료해야 돼요. 종료하죠. 매년 요때 종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료를 하다 보니까 요거 며칠 전에 장부 폐쇄일을 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 폐쇄일은 뭐냐? 주주 명부에 마지막으로 원래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확정하는 날을 가지고 장부 폐쇄일이라 합니다. 자, 이 장부 폐쇄일은 보통 주가는 내릴까요? 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내린다. 또? 모르겠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이상 시장을 받는 바로 90%가 내렸어요. 왜일까요? 자, 사실은요. 법인에 보통 일반 법인은 뭐 정부가 얘기 때 있잖아요. 그거 다 관리를 못합니다. 일반 건설에서 다 무슨 누가 다 법인에서 회전되는 작업이 있을 거 아니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돈 한 4억 빼가지고 주식 투자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한 10% 20% 수익 났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나도 팔아야 되고 플러스 나도 팔아야 돼. 마이너스는 내가 몇 가지 내주고 있다가 갖다 내야 되고 회사에다가 플러스 나면은 팔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왜? 장부 폐쇄일에 내 회사든 나든 들통나면 어떻게 돼? 횡령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무조건 12월 20일까지만 주식 투자해요.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12월 20일 이전에 무조건 나타나. 배당받지 않을 다음에. 그래서 통상 요 기간 동안에 90%가 주가가 내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배당 기산일이 있습니다. 보통 12월 31일에서 요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이제 결정이 되죠. 배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부 폐쇄가 돼야 되면 말아야 돼요. 돼야 되죠. 기준 날짜.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 회사에 원래 배당을 줄 거다. 이해되세요? 그 이름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장부 폐쇄일이 언제다.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배당 받을 게 아니라 그런 자금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정시에. LG화학에 예를 들어서 부회장님이 뭐 안 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왜 정상으로 가자고 자꾸 이랬을까요? 네? 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자꾸 아주 과외시켜가지고 그 좋은 부분에 왜 가려고 이랬어요? 좀 더 빠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누구보다도 빠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회사 주식이 내가 어느 회사에 엄청난 프로젝트, 자,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 전에 해외에서 뭐 큰 프로젝트 계약을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이해되시? 경영진이 무조건 먼저 알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요번에 큰 계약이 터져.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줄게요? 아들 짜증 세금 안 내고.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서 누가 카드락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하면 믿지 마시고요. 내가 1번째일 확률 거의 제로. 내가 몇백 번째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그러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나온다. 이런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국 폐쇄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기사를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시기에 주식들이 다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배당락을 하죠, 그죠? 배당락이 있습니다. 배당락 하는 날. 배당락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자, 현금 배당을 하면은요, 주식 안 빠져요. 이해돼요? 근데 주식 배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비율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들을 공시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사실은 투자를 하셔야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잘 모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아무튼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놔 두셨으면 그래서 그냥 알아놔 두시면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요.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해필이면 12월 20일 날 있잖아요. 그 빌려줬던 돈 또는 뭐 어디 뭐 적금 타는 돈이 10월 20일 날 들어왔다. 그래 들은 사람인데 바로 있잖아요. 1%만 10% 빠지시라. 사람 돌아요. 특히 여자분들 그런 분 많으세요. 네, 바로 한 10%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냥 꼭지 팍 봅니다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 아무튼 리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여러 주식도 작주식이 있듯이 작포에는 살아나다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걸 사주시고 그리고 시간으로 승부를 봅시다. 시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기면 다 똑같아요. 문제는 지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잖아요. 우리가 왔는 날은 다 있어요. 차이가 나죠? 가는 날 차이 나요 안 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내가 A라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 내가 손실을 입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어. 근데 야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억울하시거든요.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4년 걸렸다고 치면 회복하고 본전 찾고 또 기간 이자까지 다 수익을 찾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4년 더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시면 이런 부분인데 크게 데미지를 안 입을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시간입니다. 시간. 물론 뭐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100세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점점 더 오래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요 병명 모르고 꼬락꼬락 하다가 죽는 수가 케이스 많아요. 지금은요 웬만큼 안 걸려서요 이제 걱정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잘 아시잖아. 노치원. 예. 해보시면요 예전 같으면요 다 돌아가실 분들이 그죠? 그 고비 다 넘어왔어. 그런 분들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럼 뭐랄까 게이트볼 치시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내가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결국 이 리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LG화학도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없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질문을 진짜 많이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터져나면서 뭐 했었냐면 조선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시기였어요. 특히나 뭐 여러분들 이제 그 궤적을 보시면은 아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수도 들었죠. 그죠? 분명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드디어 이제 최근에 52주 최고가를 두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주식이 내가 어떤 그 기대치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죠.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제까지 놔둬야 되냐면,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언제 팔면 돼요? 그래서 언제 팔면 되느냐면, 우리 개인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만약에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지분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표가 표가 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주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올라가면 처음에 이래요. 보통은 주기가 어디 가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요, 이동하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매집만 하는데 주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지 이렇잖아요. 자, 우리가 물이 이래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한방 채우는 거 하고요.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한방 나는 때는 똑같은데, 확 들어오면은 충격이 옵니까? 안 옵니까?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쫙 모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이러한 어떤 종목군들이 뭐하고 맞아야 된다 합니까? 시대 흐름만 맞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시대 흐름과 뭐가 맞아야 된다? 방향이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주가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시대 흐름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환율도 좋아요. 원래 조선이 그전 정고점이었을 때요, 환율이 얼마냐면 1,100원, 1,500원 었을 때요. 근데 지금 1,200원, 1,300원이에요. 환율이 진짜 좋죠. 보다 수주잔고가 3년, 4년치나 남았대요. 제가 2011년도인가? 그 제도를 갔더니요, 1억 5천만 원.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 그전에는요, 34평짜리 아파트에 월세가 220만 원. 어디로 나와요? 방이 3칸이잖아요. 그 한 칸 한 칸에 10명이서 방을 넣는 거예요. 출근에 집이 없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3분의 1가 나오는 거예요. 왜? 조선소 입값이 없어요. 근데 조선소 엄청납니다. 자, 조선그룹의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환경입니다. 환경.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들 부산이나 뭐 포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배 있잖아요. 그 큰 배가 어마어마한 기름을 뗍니다. 그 배 한 대가 뿜어내는 매일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구온난화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움직이는 그 배의 동력을 기존에
있던 디젤, 경유에서 암모니아나 수소나 전기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LNG를 실어 남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구동을 해서 가는 배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 기술이 어느 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맞아떨어지잖아. 시대 흐름하고. 이해되세요, 이거? 그런데 이게 주가가 그동안 안 가더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 흐름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방향하는 그런 주식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게 미친 듯이 가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자, 이거 지금 들어가 보면요. 외국 지분이 10%에서 지금 얼마까지 됐어요? 18%가 됐어요. 이만큼 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인 지분 10%에서 18%까지 모아놨다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야들은 돈 타다 들어가요. 쫙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걔들이 쫙 따라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탁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꺾이는 시점에서 보면 겁나게 파고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이 뭐냐면 대차장고라는 거예요. 공매도를 때린다. 지분은 사는 걸 나오고 공매도를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볼 줄 알아요. 그 참 어렵습니다, 투자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딱 정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전기 모점을 보시고 주식수를 보셔야 돼요. 이런 비례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건 잘 못 보기 때문에. 아무튼, 만약에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계시거든, 때가 되거든요. 말씀을 해주시면, 이쯤은 가세요. 그래, 어느 정도 보시면 되냐? 기본 배 이상을 보셔요. 네. 더블 이상. 그 사람들이, 뭐 30% 먹고 나왔다, 40% 먹고 나왔다. 이게 안 맞으면 얘기 틀려요. 예를 들어서 바람주예요. 어떤 테마주예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30% 먹고 무조건 지나와야 돼요. 근데 이 시대 흐름과 방향이 맞는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요, 상당히 가요. 이건요, 상당히 가요, 주식이. 다른 들 만에 꼬꾸라지지 않아요. 기다리기간 한 2년 걸렸잖아요. 그럼 가는 것도 한 2년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게 정상이에요. 최소 1년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막 전화 와서 그러고, 오늘 60%, 오늘 60%, 막 이러는 거야. 흥분이 된다는 거야. 바로 잠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웃자라고 내가. 제가 이런 데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야만, 진짜 한 100% 수익이나 100% 이상. 내 보셔야 200%, 300%. 물론, 비상금주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200%, 300%는 아니에요. 현물 주식 거래소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유통시장보다는 발행시장, 그러니까 사전 시장이 유리하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전혀 모르면서요. 거의 주변에 한 분들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 90%는 모르면서 다 들어요. 그리고 얼물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멘탈 상해 하는 거예요. 3월 때 사람한테 20%. 어떤 종목 샀는데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심지어는요, 이미 난리가 났는 정말로 큰 데미지를 입고 단사를 벌써 묵사발 나가는 거냐. 거의 뭐 땅속으로 깔아앉기 직전인데 그걸 지금 시작했다고 나한테 물어올 그런 사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근데 이게 시간이 가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자꾸 듣고 또 익히고 하시다 보면 오래 안 돼요. 진짜 한 2년 이내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바보 아닌다는 거예요. 다 눈 열려요. 진짜 바보 왜? 이게 반복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나오는 뉴스가 80%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 그러면 내년에 제가 있잖아요. 뉴스 가지고 할 얘기 있잖아요. 한번 두고 보세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갖다 놓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기준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도 보이고, 정확하게도 보이고. 근데 내가 딱 기준이 확보하면요. 첫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부관에 돌지 않고, 꿋꿋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기죠. 내가 버티고 싶어도 내 환경이, 내 어떤 상황, 나의 이제 가정사, 또는 나의 직장사, 나의 다양한 어떤 사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주식이 말이야,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1억 8천이 와가 있어. 그런데 아가 다쳤어. 그냥 그래서 가난해진 거야. 아니요. 그래서 가난해진 거야. 애하고 돈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요.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걸 사단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영적. 걔 안 죽어요. 걔 안 죽어요. 근데 호두라고 그렇게 그 가벼움에 나의 그릇이 없어진다. 아닙니다. 그것과 그 별개. 얘기 안 했었으면 몰랐는 거 아닐까? 안 올라갔었으면 그걸 깰까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저 일이 수도 없이 하거든요. 내가 3년 만기 1억짜리 적금을 딱 탔는데 다음 달에 아버지가 암이래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버지 참여해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합니다. 진짜 많구나. 제가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납니다. 이게 과거고요.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현재잖아, 그죠? 나를 기준으로 친구가 있고요. 나를 기준으로 형제가 있어요. 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서 지금 적었습니다. 네. 자, 여기가 과거가 부모예요. 미래가 자녀예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냥 1, 2, 3, 4로 해놔놓은 거예요. 1, 2, 3, 4 이렇게 해놔놓은 거예요. 자, 버려야 돼, 1번. 네? 뭐라고요? 네, 반드시 알을 수 있지만요, 1번입니다. 반드시 버리셔야만 합니다. 선거하시고 싶거든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돈이 잘 나거든요. 1번이에요, 1번.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 돈. 맞죠? 돈이 어디로 가요? 나에서 과거로 가죠. 이러면 안 돼요. 돈에는요, 부모도 반드시 이거요, 매정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뒤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반드시 생기버리셔야 해요. 이래서 가난하게 사요. 그게 못 버리면 그냥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네. 여유 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에 종이 주러 다니시면 돼요. 담배 봉투 주러 그러시면 돼요. 반드시 이게 언제까지 이게 해당이 되느냐면요. 이게 언제까지 해당이 되냐면요. 60세까지입니다. 60세 이전까지는요. 반드시 이 원칙대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누굴까요? 네.
네, 이제 요래 관점이 다 알아. 쉽게 말하면 피와 관련된 다 버려요. 아니요, 매정한, 자, 보세요. 그런데, 네 번째가 이제 친구거든요. 이게 이제 1번, 1, 2, 3, 4예요. 네? 이래 되는데,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3년 만기 1억짜리 적금을 탔는데, 그 다음 달에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 아버지가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은 반반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돈을 써버리고 나면 제로예요? 50%예요? 없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복입니다. 제가 지지난 지지난달에 5월달이에요. 5월달에 서울에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97일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당신에게 여쭙습니다. 저한테 장문에 카톡이 왔어요. 아기가 두 돌인데요. 태어나면서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2살짜리 심장 이식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닌가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는 점점 더 몸이 망가지면서 지금 호흡기만 빼면 죽는데요. 그래서 의사는 사망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 사인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97일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어떡할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어요? 와, 네가 와. 아니요,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다시 놓으면 돼. 그리고 2주 뒤에 장례식을 잘 치렀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합니다. 지난달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의 치료비로 계속 그 연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부모는 다 일을 해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대로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그 집에 또 기존 자녀는 없나요?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어떻게 돼? 그러면 5인 가족의, 자녀 셋의 5인 가족의 그 막내 하나로 인해서 온 4명 인생 전부 다가 그렇게. 그런데 그 가망성도 있다 없다? 의사가 사망 동의서에 사인하란대요. 근데 그걸 잡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 그럼 내 할아버지가 암이 걸렸어? 안 걸렸을까? 걸렸어. 그럼 내가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요. 자,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 그럼 나도 암이 걸려 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100%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시라고요. 근데 내 아버지는 그걸 몰랐어. 그걸 준비 안 했어. 근데 그걸 나까지 그렇게 되고 내가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자식한테 손 걸리면 나도 죽어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 가정 가문에 들어가면 저 할아버지 병명은 몰랐는데 저거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암이 대장암이에요. 내 아버지가 걸린 암이 대장암이에요. 대장암 유전율이 몇 프로다? 100%입니다. 100%. 반드시 후손이 암이 있습니다. 폐암 100%입니다. 백혈병 100%입니다. 자궁암 100%입니다. 유방암 100%입니다. 100% 유전됩니다. 근데 그거를 돈으로 막아보시겠다고 한번 해봐라. 다 죽지. 한번 해봐라. 다 죽어. 그래서 못 살아요.
봐라. 그걸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고. 아시겠어요? 에이, 설마 내가 그럴까? 아니요. 가끔씩 공단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내 뒤에 그거 안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타나요. 공단 건너뛰고 그 다음 때에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요대 딱 건너뛰잖아요. 그럼 요대 잘 건너뛰다고 쳐. 그 다음 때는요. 3W로 나타난대. 따로. 중초상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고. 원초적인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를,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니다. 그래서 제가 돈 넣는 TV 1강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자산 컨설팅, 금융 컨설팅들을 하면서요. 아버지의 어떤 삶에 대한 그 로드맵을 한번 써보시라 했어요. 특히 자산가 분들한테. 써보시고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요. 이거 막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특히나 이래요. 제가 왜 그냥 단순하게 이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각인돼야 됩니다 하면서 자녀들 방학하면 데리고 오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해줍니까? 내가 어떻다, 너가 할아버지가 어떻고, 너가 엄마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리스크,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해결하셨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받고자 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요, 빌면 되는 그런 데가 빌고 전하고, 몇백 번 저하고 애쓰고 하면은요, 될 수가 있어요. 인간 힘들 수 있어요. 중하고 그러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도요,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라도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31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기계에 났어요. 제가 31살까지 119 4번 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60 안 하는데 30년 그냥 그대로 살았잖아요.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소에 건강하다고 다 건강한 그래서 아는 병은요, 병 아니에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만해가지고요. 동아 마라톤 아시죠? 엄청 오래됐죠? 동아 마라톤 완주한 사람들이 1년 안에 몇 명을 준비하세요? 100명 넘게 죽어요. 뭘로요? 심장과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심장으로 죽었을까? 저거밖에 못 죽어. 이 결론이. 그러니까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행히 터져버려요. 아무튼 곧 새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 희진 씨가 예,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전혀 예정에 없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라이프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2018년 19년도에 책을 쓰고 지금도 검증 중입니다. 이 책이 맞는가? 역시 맞아요. 희진 씨가 또 맞았어요. 제가 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른 시간 내에 해주는 생각입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두 번 없을 책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옷을 더 갖다 대냐죠. 근데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넉넉고 어느 날 내게 닥친 리스크를 내가 딱 아니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 절대반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지 하나에 이제 모든 센서가 들어가가지고요. 이 센서 하나로 삼성 SDS 메인 타워에서 내 건강 체크까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곧 목전에 지금 우마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요, 어떤 내가 육체적인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뭐 암이 있어, 당뇨가 있어, 고혈압이 있어, 뭐 집안에 심장도 약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어떤 문명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오래 살고, 돈 없으면 오래 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만큼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이 얘기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 림프는 그렇게 살장을 판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10일 날 월요일 날 올려드린 그 내용과 금요 섹션방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 결국 나온 그랜선의 경고 증시 네 번째 슈퍼 버블 붕괴 측정에 와 있다. 원래 상반기 S&P 500은 15.4% 상승했다. 작년 10월에 저점보다 27% 반등해서 월가에서 강세장의 시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32.7% 오르면서 1984년 이후 가장 좋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다만 대중주식의 다우는 3.8%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빅테크 주식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최고의 수익을 거뒀던 주식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상반기에 189% 치솟아서 S&P 500과 나스닥 100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다우지수 종목중 가장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세일즈포스가 59% 상승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AI와 연관된 소식을 발표했죠. 2월에 아인슈타인 GPT라고 해서 생성형 AI 개발 툴을 발표했고 6월에 AI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자문사 카슨그룹이 과거 데이터를 갖고서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1950년대 S&P 500이 전년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해당 연도 상반기에 10% 이상 오른 경우에 하반기에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따져봅니다. 왜 이런 연구들을 할까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올려놨냐면요.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상황은 그래요. 지금 새마을 보고 이렇게 덮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현재 콜금리 우리 동결했어요. 동결해가지고 지금 3.5예요. 미국 요번에 올린대요. 그러면 지금 1.75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5.25잖아, 그죠? 미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동결했는데 미국이 0.25를 많이 올려요. 이게 베이비 스텝은 다행인데 빅 스텝입니다. 자,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베이비 스텝은 0.25, 그 다음 빅 스텝은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 이런 식으로 이래 올린 걸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요 정도는 무조건 98% 올린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 차이 나요? 지금 기준금리가 2%가 차이.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이거예요. 과거에서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도 다음번에는 0.25를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이미 지금 예시된 상황입니다.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2%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만큼 실질적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금리가요, 6% 정도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대출금리는 앞으로 좀 올라갑니다. 지금 우선 급한 불 끈 것 뿐이에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지금 이거 전혀 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사모펀드 이런 어떤 부분, 비상장 그런 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큰 베네핏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펀드스트의 전략가 톰이라는 톰리는 이런 과거 이렇게 하고 연말 S&P 올 추천처를 상향 등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경우는 9차례가 있었는데 이때 S&P 600은 6개월 동안 상승 확률은 88.9%였고 평균 11.8% 상승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상반기 10% 상승한 해와 비교하면 이때는 하반기 6개월 동안 7.7%였는데 이보다 좋은 성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같은 이유로 7월에도 과거 대비해 보면 랠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6년 자료를 보면 7월이 증시성이 가장 좋았던 달입니다. 평균 3.3% 상승했고 90%의 경우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등등등 주장했고요. 하지만 일부 투자 대가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설립자이신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지난 28일 비즈니스 인사에 대해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 2-3년 후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다며 최근의 주식 반등세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 저널 WSJ는 실제 GMO의 펀드 매니저는 3년 전 밸류에이션이 급등한 승격률을 벌이고 저평가 가치주로 매수하는 반대 투자에 부족하고 있다고 지냈습니다. 지금 가치주 투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들 이런 이유들입니다. 또 이 회사는 채권 투자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저당주권이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다른 운용사들과 업무로 상업용 부동산 저당주권을 매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금고 지금 저런 거를 일단 우선 급한 불로 덮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 안 따라가면은요, 금리가 또 대출금리 또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지금요, 오늘은요, 당근에 냉장고가 118개 올라왔어요. 수성 일가하고 신천동. 냉장고가 118개 나왔어요, 지금. 왜요? 이사 간다는 거예요. 다 빌트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사 간다는 거예요. 냉장고 누가 우리 완전 똑같아요. 이거 다 어디로 가겠노? 어디로 가서 쌀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2021년도 샀던 냉장고 180만원짜리 냉장고가 20만원이야 지금. 근데 실제로도 버리고 가야 돼요. 왜 그것도 있으니까 세월호. 이게 시사하는 바가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벌어진 것들이 이게 데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엄청날 거예요. 특히나 대구, 울산, 부산, 지금 신문 뉴스에 뭐 서울에 일부 오니까 두고 봅시다. 송도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산다 한데 두고 봅시다. 제가 어제 앉아서 뭐 이렇게 대본을 하나 쓰는 것인데요. 제가 하나 대본을 완성을 하나 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예 그냥 큰 거들은 다 지금부터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하락. 이 제목입니다. 하락. 되게 잘못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맞아요. 기가 안 열렸네. 그래서 하락한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계속 올려놓고 지금 이거 우문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24시간 계속 오늘 몇 개를 시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키워드 검색을 제압버려요. 많을 때는 150개. 그럼 지금 엄청나게 전부 다 8월, 9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덩달아 가지고 지금 막 내놔야 안 내놔요. 미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는, 자, 그만큼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사갈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자기가 살던 집들은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살던 집들 새는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돈 맡겨. 안 돌아야 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냥 봅시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시장의 특징들이 뭐냐면 에코프로라고 있습니다. 무려 프로가 700배야. 역사상 최고예요. 회장은 그 횡령으로 구속이 됐는데 밑에 집 주가가 무슨 민주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개인들의 무식한 게 용감하거든요. 네. 이게 100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 보세요. 지표로 전부 다 딱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지표로 90%가 99%다 지표로 뭘 봐요? 외국인들은 지표를 다 보죠. 기관과 외인들은 다 봅니다. 이걸 다 이제 한 구멍에다가 다 몰아해놨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장군에 다 몰아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탁 뚫릴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하는 방법. 여기를 탁 뚫립니다. 뒤에 안 박습니다. 그러면요, 손 안 들이고 드러들이 티 나오다가 앞사로 많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쓴다. 발핀이 이렇게 보면 찌르기.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는 수단이 공매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에코프로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 소비상 이렇게 놨는데 여기 지금 공매도를 해놔놨더니 오히려 더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뉴스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과연 이거요 얼방한 우리 기관 우리나라 국민 기관들이 하는 얘기고 외국인들이 다 할까요? 민주식처럼 그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10건 중에 9건은 개인들이 짓고요. 한 건 어쩌다가 이용해서 대단한 것처럼 부각을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 생겼죠. 재작년에 얘기한 거 있죠. 이게 동경을 가버렸죠. 이게 IBM에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제 안보 전쟁 결국 이제 K 암호 체계를 만들겠다 보안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모든 부분들을 뻔히 통신망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 있다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미래 시대는요 반드시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하십니다. 지금 이제 AI 챗봇 인공지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유해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보편화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 전부 다 몰려가지고 여기 핵심 접점에 뭐가 뭔지 아세요? 이제 보안이 옵니다. 두고 보세요. 오는가 안 오는가. 진짜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메커니즘은 뭐예요? 이거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하나 뻥 뚫려가지고요. 쇼크 나기 시작하면 이 쇼크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할 수 있어요. 다 몰려져요. 그래서 이 보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통신망 실탄 좋고 무조건 온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 무조건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꼭 참고하셨으면 해가지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앞뒤로 된 것도 있고, 뭐, 담는 것도 다 되었나요? 자, 요쯤에서 5분만 주시고. 갑자기 나가게가지고. 근데 그걸로 썼어요. 그만큼, 예의장으로
호텔 건축에 거의 이익의 거의 한 80%,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예식 사업입니다. 몇백 명이 밥 먹죠. 일단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객실 타는 거하고 비교 안 됩니다. 제일 큰 그리고 이제 또 행사입니다, 행사.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텔마다 핵심적인 목기가 주차잖아요. 자체 주차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뭐 그거를 호텔도 이제 일반 호텔이 있고 관광 호텔 같은 게 세금 싸대요. 슈퍼에서 세금 싸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 내지는 밴드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신세계 아무래도 하고 있게 되면 그런 다양한 멘트식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있고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요 부분은 앞부분에 먼저 시작하도록 전해야겠습니다. 읽어보셔가지고 그리고 또 요것도 제가 한번 출력을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일반적인 평균치 3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달에 330만 원 얘기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330만 원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330만 원이요. 다 들어갔나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아주 건강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평균치가 330만 원이면요.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60대나 뭐 60대 중반 정도는 330만 원이면은 뭐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거같이.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 얘기 틀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평균으로 산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국민연금은 90만 원을 잡고 240만 원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양한 ETF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와 지금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집중고요. 거의 대부분의 어떤 금융사건이 다 무주하세요. 지금 다 파생상품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이 엄청 많이 올라가가지고 주가지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ETF 상장돼가 있는 ETF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주가지수가 30, 아까 몇 퍼센트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년 전에 30%가 뜨면 예를 들어서 종목들가 벌거야 돼. 아니에요. 새파란데 30몇 퍼센트가 뜨면 왜요? ETF 상장된 그런 파생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점점 더 그런 시장이 파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개인들이 이해하기에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게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큰 틀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같은 경우뿐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투자 가능한 ETF 등록 나와요. 이런 어떤 부분들 보면 이거 다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상품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TDF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IRP 그 계좌 수수료 필요에 대한 증권사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문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결론. 제가 화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통 성인 기준입니다. 자녀들에게 1년에 딱 300만 원씩만 비상장 주식을 사놨어요. 1년에. 그리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팔지 마라 하세요. 당첨이 되고. 그럼 그 사람도 뭐라고 그러죠? 안 팔 수 있냐라는 게 결정할 문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죽을 때까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사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의 흐름과 방향. 그럼 어떤 거 사야 될까요? 로봇, 간단해. 로켓. 그죠? 맞잖아요. 그런 거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것도 사야 돼요. 예를 들어 유해여행 관련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요. 원격 진료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응급의료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앞으로도 BT, ET, FT, RT, AT, ST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생각지도 못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제가 또 그 천명으로 그래서 정보를 퍼다 나누고 기회를 퍼다 나누고 그래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에 변호사 몇몇 분께서 다음 주에 꼭 올라가려고 요즘에 원래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 출장 안 갔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다른 분을 못 보고 보통 이제 변호사분들을 만나면 1박 2일로 그리고 그분을 따라 만나고 그리고 또 내 개인 본인 보고 1박 2일로 해서 46명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냥 법률 자문 서비스만 하고 살겠다 그런 식이고 금융적으로 금융을 중심 변호사는 별로 없어요. 도중에 몇몇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과 계속 관리 유지하고 다양한 미팅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세 분이다 그렇게 꼭 보자고 다음 주에 무조건 실천을 수요일에 올라가야 돼. 꼭 그렇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목요일은 많이 그게 제가 듣기로는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오전에 시간이 되면 먼저 만나서 어떻게 저기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